자,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도형의 부피를,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건데, 모든 입체도형은 못 구하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단면이 닮은 도형이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건 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자기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도자기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 도자기에 물 꽉 채웠을 때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단면이 원이 되는 거 맞니? 해서 얘를 원판들의 부피의 합으로 우리가 구할 거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단면의 넓이가 계속 변하는 거 보이니? 그래서 얘 원기둥을 하나를 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s 한 다음에 x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 높이를 똑같은 높이로 다 자를 거야. 그러면 이 양끝을 여기 x좌표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x좌표의 차이 그래서 여기를 델타 x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 v는 인테그랄 여기 처음 시작한 지점이 x a로 놓고요. 끝 지점에 x좌표가 b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높이가 10이에요 하면은 여기 x좌표를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다면 몇으로 놓는 게 제일 편할까? 0부터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인테그랄 하지 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히 잘게 쪼개서 더할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고 그때 여기에 각각의 부피 얘네들을 곱한 게 따라하세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원기둥에 뭐가 나오는 거야? 부피 vx가 나오겠죠? vx 그래서 vx k 일대를 구해라.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여기에 sx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분구정에서 정적분과 극수의 관계를 배웠죠?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로 바뀌고요? 인테그럴로 바뀌고요. x제로부터 xn까지 여기 내 맘대로 주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얘를 그냥 그대로 sx라고 쓰고요. 그때 얘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dx로 바뀌겠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부피는 단면의 정적분 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축을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줄 수도 있어요. 자,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야. 정사각형을 이렇게 이어 붙인 것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단면이 닮은 도형. 그럼 내가 얘를 쪼갤 때 얘를 이렇게 쪼개면 단면이 닮은 도형이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단면이 닮은 도형이 나오도록 이렇게 쪼개줘야 돼요. 그때 그 닮은 도형들, 단면들을 수직으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x축을 정해주면 돼요. 자, 여기 x축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아까는 원판이었지만 이번엔 정사각형 판의 부피를 전부 다 더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따라하세요. 부피는 단면의 정적분. 그래서 x축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단면을 정적분하면 돼요. 부피 v는 하면은 인테그랄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x값이 몇이었죠? 1 몇 가지? 2까지 몇부터 몇 가지? 2까지 한 다음에 단면의 넓이를 내가 sx라고 쓸게요. 하고 d x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여기서 좀 자세히 그려줄게요. 이렇게 정사각형 판 땡땡땡 이렇게 이 정사각형 판들을 내가 계속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때 이 단면의 넓이가 sx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k번째라서 sx k가 되는 거고 그리고 1부터 2까지를 내가 몇 등분 해버린 다음에 n등분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한 조각을 내가 뭐로 표현을 한다 그랬지? x좌표 차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 델타 x가 나중에 극한을 취하면 뭐로 바뀔 거고? dx. 그래서 얘가 x0가 되고요. 얘가 xn이 돼서 그래서 인테그랄 한 다음에 몇부터?
1부터 이게 x0의 역할인 거죠. 몇 가지? xn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dx가 요 한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몇이었어? 1이었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 dx가 된 걸까? n분의 1이 dx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간 과정 싹 다 생략하고 그냥 따라하세요. 단면의 정적분. 요로 부피를 바로 계산해버려도 괜찮아. 근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단면의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 따라하세요. 단면이 닮은 도형. 전부 다 닮은 도형이 되도록 내가 축을 설정해주고 단면을 정적분하면 부피가 나오더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원리를 알았다면 여기가 왜 적었어? 우리는 인테그랄 x0부터 xn까지 하고 sx dx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단면의 넓이가 자 봐봐, 지금 이게 지금 x축 이렇게 돼 있고요, y축 이렇게 돼 있어요. 평면을 이렇게 눕혀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단면에서 한 변의 길이 얘가 어떨까? 똑같겠죠? 이 xy 평면에서는 이게 이 길이가 이 점의 무슨 좌표랑 똑같은 의미니까, 지금 x축 잘 안 보이겠지만 x축 여기가 y축이 눕혀놓은 거예요. 노트에 쓴 다음에 눕혀서 관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위의 점을 내가 x, fx라고 한다면, 또는 x, y라고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y 써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거는 누구 값이랑 똑같을까? y값.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v를 뭐라 쓸 수 있냐면, v는 인테그랄, 자 몇부터 몇까지 정적분으로 해야 될까요? 1부터 2까지였던 거죠? 이게 x0, xn의 역할이었던 거지? 하고 따라서 단면의 정적분. 근데 그 단면이 어떤 도형이야? 직사각형 누구야? 정사각형이라고 아까 처음 설명해, 전제 조건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를 뭐 해주고, 그럼 y를 뭐 해주고, 제곱하고, 이거 지금 내가 이 한 칸 한 칸이 뭐가 되는 거였죠? d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y는 하고 x랑 y의 관계식이 나와있죠? 루트 씌워서 짜증났는데 어차피 y는 뭐 할 거라서 제곱할 거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3x 플러스 1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무슨 함수의 정적분? 유리함수의 정적분이죠? 유리함수 정적분 복습 한번 할까요? 제일 기본 꼴은 몇 차분의 몇 차? 1차분의 상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냥 ln 절대값 앞에 가져가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차분의 상수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분모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게? 무분분수. 처리가 안 되면 무슨 치환도 우리가 추가로 배웠죠. 그래서 삼각치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m차분의 n-1차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분모를 미분했을 때 누가 나오면 된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치환 적분하면 된다 그랬죠? ln-치환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얘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야? 3번에 해당하죠? 근데 아쉽게도 분모 미분하면 몇 x인데? 2x인데 지금 3x고 여기 1도 있잖아. 항이 두 개잖아. 그럼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얘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변형해주면 되겠지. 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3x 따로, 여기는 그러면 x제곱분의 1 따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와씨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몇이 나와야 되는데 2x여야 되는데 몇 x야? 그럼 여기 2로 바꾸고 3 앞에다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분의 3을 따로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적분 계산할 수 있을까? 불러서 이 적분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 앞에 먼저 쓸게요. ln 한 다음에 절대값하고 x제곱. 얘는 뭐가 될까요? 이 마이너스 2승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몇 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승으로 올라오고 마이너스 1을 앞에 뭐 해주면? 나눠주면 그러면 뭐가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렇게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ln 몇이래요? 2분의 3 ln 4. 이거 1 대입하면 어차피 몇이라서? 0이라서 안 쓸게요. 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2 대입하면 2분의 1, 1 대입하면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얘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식해서 그냥 한 거야. 해서 2분의 3ln 4 또는 이거 2 앞으로 빼버려서 3ln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ln이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 잔계산은 그냥 너네 복습시켜줄게 하고 그냥 한 거고요. 정적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배운 건 따라하세요. 부피 구하기. 아무 부피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제약 조건이 걸려요. 따라하세요. 단면이 닮은 도형이 되어야 우리가 구분구조를 계산을 할 수 있고, 계산하는 방법은 자, 닮은 도형이 축에 꼬챙이처럼 이렇게 꼬치처럼 껴있도록, 닮은 도형들이 꼬치에 껴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X축이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 수능엔 보통 정해진 상태로 이렇게 나와요.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정해주는 거 X축을. 그래서 X축을 정하고 따라하세요. 단면을 정적분. 얘는 인테그랄로 바로 표현한다면 따라하세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단면은 이 한 변의 길이가 뭐라 그랬죠? y.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y제곱 dx. dx는 왜 dx예요? 하면 사실 이게 정사각형 단면을 더하는 게 아니라 단면이 포함된 이 직육면체를 더하는 거라서 높이가 델타 x였던 거죠. 그게 dx로 바뀌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식으로만 쓰고 넘어갈까요? 아, 왜 줬어? 다시. 여기가 x, y, 여기가 y. 그럼 이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y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정적분을 표현하고 너네가 씁시다. 어떻게 쓸 수 있다고? v는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2까지. 따라하세요. 단면을 정적분. 단면이 뭐가 된다고? y제곱 한 다음에 d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나머지 뒤 계산은 생략합시다. 자, 이 두 개 한번 써보세요. 닮은 도형이어야 되고, 그 닮은 도형이 x축에 꼬치처럼 껴져 있어야 돼. 네. 그거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 안 했어? 그 빈칸 그거랑 똑같으니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기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아, 저번에는 정사각부였구나. 구분구적 그 유도했던 거고, 빈칸 그거는. 야, 그러면 그 위에 구분구적 빈 거 할까? 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거 우리 구분구적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부피 구하는 거 배웠죠? 요걸로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지금 그 위에 있는 도형이 있어요. 원래는 이거 구분구적으로 내가 원판들의 합을 리미트 시그마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려고 넣은 건데, 저번에 우리 빈칸 문제 풀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얘 부피를 이렇게 정적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하세요. x축. x축이 있어야 돼. x축을 내 맘대로 없으니까 설정을 내 맘대로 하면 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따라하세요. 단면이 닮은 도형이어야 되고요. 그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도록 x축이 설정이 돼야 돼. 자, 얘 어떻게 자를까 그럼 내가? 이렇게 자르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잘랐다 생각하면 도형들이 이렇게 나오거든? 닮았을 수도 있고 안 닮았을 수도 있고 닮았나? 아, 아니다. 뼈 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자르면 어떻게 났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원판에 하고 할게. 원판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로로 잘라주면 단면이 뭐가 될까? 원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단면을 정적분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x축을 이렇게 꼬챙이처럼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자, 높이가 h인 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네, 여기를 뭐라고 놓고 x좌표를 몇이나 놓으면 될까? 여기를 시작 부분에 0으로 놓고 높이 h면 이 끝부분을 뭐라 놓으면 될까? h. 또는 내가 아래쪽으로 x축을 놓고 여기를 몇으로 놓고 0, 여기를 몇으로 놓고 h. 이렇게 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자. 그게 더 편할 거야. 그럼 x축의 양의 방이 아래쪽에 x축의 양의 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xy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y축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놔볼게. 아, 여기를 y축에 넣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y축을 넣을게요. 아, 너무 많이 바꿔서 미안해 얘들아.
왜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자꾸 더 편한 게 보여가지고 이게 더 편하겠다. 자, 그럼 여기가 y축 이렇게 놨어. 단면만 잘라서 보는 건데 결국은 이 반지름이 이 점 내가 이거를 하나의 xy 평면에 올라가 있는 이게 y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 일반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y는 fx는 몇 차 함수가 될까?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때 이 높이가 r이고요. 여기가 h예요. 자, 그러면 fx씩 세울 수 있겠니, 얘들아? 원점 지나니까 기울기만 알면 끝나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뭐 분의 뭐? h분의 r, x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요 r번째 단면의 반지름을 r하고 k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y는 fx니까 이 위의 점이 x, y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좌표가 곧 반지름이겠네? y좌표가 반지름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저 내용으로 얘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부피는 단면의 정적분. 그러면 인테그랄 한 다음에 몇부터 몇까지를 가면 될까요? 0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x좌표가? 0부터 h까지 한 다음에 단면은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r이 무슨 좌표랑 똑같은 거 알았으니까 그럼 뭐라고 쓸까? 파이 y 제곱한 다음에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y는 이거니까 y 제곱하면 얘 제곱해주면 되겠죠? 는 인테그랄 한 다음에 파이 0부터 h까지 하고 저거 제곱하면 뭐 분의 이렇게 되죠? h 제곱분의 r 제곱하고 x 제곱 dx니까 x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정적분해가 좀 편하겠죠? 그러면 얘 상수니까 싹 다 빼버리고 파이 h 제곱분의 r 제곱 뭔가 너무 끔찍한데? 3분의 1 x 세제곱 몇부터 몇까지 는 계산하면 0은 안 넣어도 되죠? 그럼 이것만 대입하면은 파이 h 제곱분의 r 제곱한 다음에 3분의 h 제곱 해서 3분의 1 파이 r 제곱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원래 내가 이거 프린트에 넣은 거는 이거 직접 원기둥 다 쌓아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다. 자, 위에 한번 너네가 대신 요거를 써보세요. 축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축 방향은 내 마음이야. 어떻게 해서는 결과는 똑같아. 근데 최대한 식이 간단하게 나오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방향을 저렇게 잡고 원점을 저 제일 위쪽 꼭지점을 원점으로 잡았어요. 아니 너 나한테 나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저거 fx가 fx가 마이너스냐고요? 기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기존에 쓰던 방식이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 쓰던 거랑 좌우가 반전됐다 생각하죠? 이게 기울기 암수인 거예요. 종이 다 썼어? 이거 잘 이해되니? 한 20분은 문제 풀어줄 수 있겠지? 참고로 이거 우리 방금 했던 이 내용은 수능에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미적분에 그냥 쉬운 문제 3점짜리로 웬만하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거저주는 거니까 푸는 방법만 외우면 뭐 간단하죠. 네. 야, 저 3분의 1 파이 r 제곱 h까지는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머지는 잔계산이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오늘 숙제할 때 문제 많이 있을 테니까 계산 다 안 했으면 아주 괜찮아요. 자, 정적분 10까지 아직 작성 못한 사람 10까지는 다 썼어? 10까지 썼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어차피 이따 풀어줄 테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동거리와 곡선의 길이 두 가지인데, 자, 얘는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어. 왜냐면 기하라 그래. 벡터 내용이라서 그냥 너네가 공식으로 외워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참고로 말하자면 x, 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때 이 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는 벡터예요. 벡터인데 지금 얘 x좌표도 성분으로 t로 표현해야 되고 y좌표 t로 표현해서 얘는 우리가 좌표처럼 쓰지만 좌표는 아니야. 자, 근데 위치를 써라 그러면 얘는 x좌표는 이렇게 y좌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위치 st는 하고 여기다 따로 써봅시다. st는 이렇게, 벡터는 좌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x좌표 움직이는 거 따로 ft, y좌표 따로 움직이는 거 gt, 이렇게 x, y, 여기 위치 x, y가 이렇게 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때 v는 속도는 위치를 뭐 하면 되는 거였죠? 미분, 쓰는 방법 똑같아요. 미분만 쓰면 돼요. 그러면 왼쪽을 괄호한 다음에 얘를 뭐라고 쓰고 f 프라임 t, 그 다음 y였던 이 gt는 뭐가 되는 거예요? g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만약에 at를 구해라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뭐하고 미분, 얘를 한 번 더 뭐하고 미분 2였죠? 이건 우리 여러가지 미분법 뒤에서 했죠. 도함수 활용해서 했었나? 아무튼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여기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였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이상한 거였죠? 아니, 절대값이었는데 갑자기 피타고라스 정의가 나왔었어. 벡터라서 그래, 그거는.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로 간다. 자, 그래서 여기 루트 한 다음에 이 x에 해당하는 속도의 제곱이 나왔어요. f't의 제곱. 그 다음에 얘 g't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고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왜 피타고라스 정의가 나오냐면은 얘를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 속도로 따로따로 쪼개서 vxt, vyt에서 얘가 vxt, 얘가 vyt예요. 그래서 x축 방향 속도 이게 f't, 얘가 y축 방향의 속도 g't.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그게 속도의 크기가 된다는 벡터 내용이라 지금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식으로 외우면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앞에 미분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야. 속력을 구하는 거.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동 관련한 게 두 가지 있어. 변위, 따라서 위치 변화, 줄여서 변이라 부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있었어. 수투 내용이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할 테니까 공식을 일단 외우세요. 자, 우리가 변위, 위치 변화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변위는 속도의 정적분.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움직였던 위치 변화를 관찰하고 싶다? vt, 이렇게 계산하시면 됐어요. 이동거리는 어떻게 됐냐? 따라서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t1부터 t2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됐었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구해라.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t1부터 t2까지의 이동거리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정적분하면 된다? 절대값 vt. 이게 속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식이 좀 끔찍하게 나오긴 해.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루트 한다. 얘가 이거예요. 그래서 평면 운동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와.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루트 한 다음에 f't의 제곱, g't의 제곱 dt.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기까지 미분 파트였어요. 이 기억 안 난다? 그럼 앞부분은 좀 너네 복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 수투에서 변이와 이동거리 개념이 나왔었거든. 그때 물론 수직선상에서 1차원 운동이긴 했지만 이걸 알았어요.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이걸 알았어야 돼.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그리고 평면 운동에서 속력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합쳐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그냥 무작정 외우면 너네가 헷갈리니까 이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이거 구하는 거 외우면 돼.
속력 구하는 방법 당연히 외워야겠죠. 미분 파트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동거리가 속력의 정적분이라는 것만 알면 이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수투 개념이죠?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수투네요. 그리고 이 공식 하나, 속력 공식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는 거 이것만 알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냥 써보세요. 여기다가 같이 써줄까?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절대값 VT가 저렇게 나오는 거, 속력 나오는 거는 미분 파트에서 했던 거지만 네, 한 번 더 써주니까 외우시고요. DT 그리고 T1부터 T2까지 네, 정적분에서 정적분 T1부터 T2까지 정적분이고요. 절대값 VT의 정적분이 속력의 정적분이다. 우리 알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평면상에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이동한 그 경로 자취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니까 이동한 얼마나 실제로 점이 움직였냐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한 거리, 곡선의 길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 점에서 시작해서 T1일 때 이 점에서 시작해서 막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게 T2일 때 이 위치가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면 여기부터 실제로 점이 얼마나 움직였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얘 자취를 곡선으로 표현했을 때 곡선의 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얘 좌표를 x, y로 놓고 이걸 t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x를 ft로 표현했죠 지금? y를 뭐로 표현했어? gt로 표현했지. 이게 x였죠? 이게 뭐였어요? y였죠? 그리고 얘는 x를 미분한 거죠? x를 뭐에 대해 미분한 거야? t에 대해. 그럼 이거는 dxt t인 거죠? 이건 뭐인 거예요? dy dt인 거죠? 그러니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에요. t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도함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운 걸 뭐 해주면 된다? 정적분 해주면 이동거리가 나오고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너희한테는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겠죠? 아래쪽을 보면 y는 fx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건 한 적이 없거든? y는 x제곱 그래프 많이 그렸죠?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이 길이를 구해라. 그저 내려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이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점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아까 x를 t에 대한 함수로 놓고 ft 이렇게 놨었죠? 얘도 t에 대한 함수로 놨었어.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각각 표현했던 건데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야. x를 t에 대한 식으로 놓는데 ft 대신에 얘를 t로 놔요. y를 대신에 내가 ft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속도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x좌표, y좌표를 뭐에 대해 미분하는 게 각각의 속도라 그랬지? t에 대해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고? 1,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속도를 구했으니까 속력도 구할 수 있겠죠? 절대값 VT라고 쓰고요. 속력은 무슨 정리로 식을 표현하게 되더라?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한 다음에 얘를 뭐 해주고 제곱, 얘 뭐 해주고 이렇게 제곱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자, 인테그랄 t가 몇일 때부터? 0일 때부터. 자, 이 지점까지인데 여기 x가 몇일 때야? x가 2일 때지. 근데 x랑 t랑 어떻다 그랬어? 그럼 여기 t가 몇일 때랑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이거 쓰는 거 아니지 이거는? 저기 따로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는 하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하고 얘만 좀 더 쓸까요? F'T 내가 누구를 FT로 놨죠? Y를 FT로 놨죠? Y는 뭐 제곱? X제곱인데 어차피 X랑 T랑 뭐 하다고 했으니까 그 Y는 T제곱으로 놓은 거랑 똑같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F'T는 뭐가 되는 거야? 2T. 그럼 얘는 루트 한 다음에 1 플러스 2T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요 루트 한 다음에 1 플러스 4T 제곱 DT 이걸 계산할 수 있다면 근데 이거 계산해도 쉽지가 않겠죠? 계산할 수 있다면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실제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줄 거야. 이거 계산하고 싶다? 계산 안 될 것 같아요. 네, 치원적분은 안 되고요. 앞에 뭔가 ET가 더 있고 해야 되는데 삼각치환 1탄식으로 하기도 조금 4분의 1 빼내면 될까 이게? 아무렇게나 막 쓰면 되게 4분의 1 빼내면 4 빼내면 2분의 1 2분의 1로 나오고요. 루트 한 다음에 4분의 1 플러스 t제곱 dt 이렇게 되고 우리가 a제곱 플러스 x제곱 꼴이니까 1탄식을 써야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되나?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t를 내가 뭐로 바꿀 거냐면은 2분의 1 탄젠트 세타로 놓을게요. 하고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구간 제한시켜주고요. 될지 모르겠네. 2분의 1 인테그랄 그러면 이건 누가 0일 때인 거야? t가 0일 때죠? 그러면 t가 0이 되려면 세타가 몇이면 되겠네? 0이면 되겠죠? 이게 문제네. t가 몇일 때? 얘가 2가 되려면 2분의 1이 있는데도 2가 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 4. 그게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구하겠네. 근데 여기에 특수각이 나오게 만약 세팅을 했다면 2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1 들어갔을 때 2분의 1이었다면 그럼 가능했겠네요. 만약에 2분의 1이었다면 얘가 2분의 1 되려면 탄젠트가 몇일 때니까? 1일 때니까 그럼 몇 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놓고요. 이거 미분해 보면 dt를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나오지? 그러면 2분의 1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얘를 1탄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탄젠트니까 이게 루트 한 다음에 복잡해 4분의 1로 묶어주고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하고 dt 대신에 2분의 1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 2분의 1로 나오고요. 절대값 시컨트 제곱 시컨트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되네. 그럼 코사인이 양수일 때니까 시컨트도 무슨 수라서? 와 그러면 이거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세제곱 세타 d 세타 우리가 안 했던 그게 나와요. 우리 세제곱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제곱만 이거 안 했죠? 이거 계산하면은 나오긴 하겠네요. 그래서 2까지는 왜 특수각이 아니라 못하는데 2분의 1까지였다면 곡선의 길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인 거예요. 실제 문제는 너네 계산할 수 있게 나오니까 개념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fx, y는 fx 위에 점 x, fx 그러니까 y는 fx니까 y 대신 fx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때 이렇게 줄 거예요. x좌표를 내가 그냥 t, ft 대신에 그냥 t라고 쓰고 y좌표인 ft를 내가 그러면 y좌표는 ft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죠? 원래는 y는 fx인데 x랑 t랑 어떻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ft라고 나도 되겠지? 그랬을 때 곡선의 길이는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점표의 이동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동거리는 누구의 정적분이라 그랬죠? 속력의 정적분. 그럼 인테그랄 t가 몇일 때부터 여기 시작한 지점의 t 값을 알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x랑 t랑 어떻다고 했으니까 같으니까 그냥 x좌표 대신 써도 돼. 여기를 x1부터 x2까지라고 지금 문제 세팅을 해놨죠? 그러면 t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t가 x1일 때부터 t가 몇일 때까지? 2일 때까지 절대값 vt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그랬죠? 복잡하지? 얘 미분하면은 x 프라임
정확히는 dxt가 맞죠? 1 dydt는 f'(d). 그래서 이게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돼 1. 이거 제곱하면 뭐라고 쓰고 z'에 네. 제곱하고 2 이거 계산하면 되더라. 공식은 외워야겠죠 얘는? 이게 개념으로 보면 와씨 저게 뭐야 싶은데 공식 외우고 문제 풀어보면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이쪽 정확히 개념 이해해야 풀 수 있긴 할 텐데 근데 식만 작성할 수 있으면 나머지 그냥 정적분 어렵게 나오는 정적분 계산이라서 네, 식만 이제 작성할 수 있으면 돼요 이쪽에서는. 근데 이해하면 외우기가 편하니까 기억이 좀 더 오래 갈 테니까 웬만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좀 더 좋긴 하겠죠. 네, 다 썼나요? 재현이 다 썼어? 내가 쓰고 있어? 아니요, 다 썼어요. 썼어요? 네. 자, 우리 쌤으로 가서 문제들을 한번 좀 봅시다. 하이매스로 봤던 부분은 안 보고요. 오늘 새로 배운 내용들의 쌤만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제 끝이에요.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나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잘 풀어보시고요. 부피부터 갈게요 우리는. 유형 13부터 18까지 네, 6개밖에 안 돼요. 6개 보고 수업 마무리하면 20분 정도니까 자, 13분부터 봅시다. 유형 13은요, 단면이 밑면과 평행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일까? 높이가 12cm의 어떤 물통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일 때, 깊이가 x니까 깊이가 0이면 위에부터 보는 거네. 0이면 수면이 되고요. 1일 때는 1만큼 내려갔을 때의 넓이, 2면 x가 2일 때는 2만큼 내려갔을 때 넓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근데 도형이 이따 이렇게 생겼으면 이 그래프를 사실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xy 평면을 놓고 보는 게 먼저 좀 덜 헷갈릴 거야. y는 루트 2x 하면 루트 x랑 거의 똑같이 생겼겠죠? 이거 2 한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x축 방향을 얼만큼 옮기고 마이너스 2분의 1, 음의 방향 2분의 1을 옮기고 위로 얼만큼 올렸다. 아래로 1만큼 내렸다구나. 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의 점이 찍히고요. 그리고 x에 0 대입하면은 딱 몇 나오네?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y는 수면의 넓이니까 s 한 다음에 x로 쓸게요. 그때 깊이가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깊이야, 깊이. x가 0일 때는 깊이가 몇일 때? 0일 때는 수면을 말하는 거야. 점점 깊어지고요. 높이가 최대 몇인 물통이라 그랬지? 그럼 깊이가 제일 깊으면 몇이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12 집어넣으면 24, 1 더하면 25, 루트 15 5니까 몇 가지? 이렇게 넓이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네. 점점점 넓어져서 최대 넓이 몇 가지 나오겠네요? 4가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원일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원이라고 가정한다고 보면은 이때 단면의 넓이가 이 y좌표인 거죠? 단면 넓이 몇이다? 4고 점점 이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딴 건 못 쓰죠? 뭐야 이게? 이랬을 때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부피를 구하는 거거든? 따라하세요. 근데 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주어져 있다면 이건 단면이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닮은 도형인 거 그대로 비율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더라도 단면을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S, 여기가 X일 때 X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부피는 단면을 정적분. 인테그랄하고 여기 X가 몇일 때인 거예요, 여기는? 0일 때부터 X가 몇일 때까지? 12일 때까지죠? 그럼 인테그랄 몇부터? 0부터 깊이 X가 몇이 될 때까지? 12가 될 때까지. 이거 반지름이라서 제곱하고 막 이런 것도 없어. 넓이를 바로 그냥 식으로 준 거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죠? S, XD, X 이게 단면의 넓이, 단면의 높이에서 원기둥 아니면 뭐 사각기둥 모르겠어요. 어떤 도형인지 모르고 그냥 넓이만 줬기 때문에. 자, 는 하면 계산하면 되겠죠? 0부터 12까지 하고 저 SX를 그대로 쓰면은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따로 해도 되겠죠? 이건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만 적분할 건데 이거 적분하면 우리가 무슨 적분하는 게 제일 편할까? 치환 적분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미분의 여변산을 풀어도 되긴 해요. 치환 적분한다면 루트 1차는 우리가 어떻게 치환한다 그랬지? 루트를 통째로 치환하라 그랬죠? 그럼 양변을 뭐 해버리고? 제곱하고 미분해서 dx랑 dt의 관계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는 계산 너네가 해보시고요. 자, 유형 14번. 자, 얘는 x축까지는 설정을 해줬네요. x축까지는 설정을 해줬고, 여기서 단면이 문제 처음에 되겠잖아. 곡선 절대값 y는 절대값 sin x. 너네 못 그릴까봐 그림도 그냥 그려줬죠? y는 x, fx에서 우리가 x축, y축 있으니까 xy 평면에 함수는 아니고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때 x좌표가 3분의 파이, x좌표가 x에서 3분의 파이는 여기네요. 여기가 3분의 파이인 여기 라인이네요. 여기가 x가 3분의 2 파이인 라인이야. 요 사이에 이렇게 도형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 세워져 있는 도형들의 부피를 구하라. 이런 느낌인 거야. 집중. 그랬을 때 수직인평, 단면, 밑면과 수직인평면을 잘랐을 때 단면이 항상 어떤 도형이더라 라고 했어요? 조사형이더라. 그러면 내가 따라하세요. 부피는 단면을 정적분. 그러면 인테그랄 해버리고 바로 x축에 꼬챙이를 이렇게 꽂혀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x좌표가 몇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인지 봐야 돼? 몇일 때부터? 3분의 파이부터 몇 가지? 이렇게 쓰고. 그럼 단면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이 단면이 지금 여기가 만약에 x, y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무슨 좌표랑 똑같겠네? y좌표. 그러면 도형의 한 변의 길이는 y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겠네요? 2y. 그럼 여기 2y야. 그럼 넓이는 뭐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한 다음에 4y 제곱한 다음에 어떤 변수에 대한 정적분이죠? x에 대한 변수의 정적분이니까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절대값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y 제곱은 양변 뭐 해버리면? 제곱해버리면 이거 뭐라 쓰면 되냐? 4 sin x dx랑 똑같은 말이네. 여기까지 괜찮나? 계산은 너네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도형은 아니지. 부피는 단면의 정적분. 네, 이거 푸는 게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얘 좀 거지같이 생겼네. 뭐냐면 원기둥이 있는데요. 길이, 높이. 중심을 지나고 60도로 잘랐어 이렇게. 원기둥 이런 느낌이야.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밑면이고 위로 이렇게 있는 거야. 중심 딱 지나서 여기서 60도, 밑면에 60도로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잘라버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도형이? 요 아래쪽이 얘 쪼가리만 딱 남겠죠? 얘 부피를 구해요. 작은 쪽이니까 얘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따라서 단면이 닮은 도형. 이 되도록 우리가 잘라야 돼요. 여기서 확실한 거 계속 일정한 게 뭔지를 보면 돼. 일정한 건 밑면은 계속 고정이죠? 이 단면이 계속 밑면가 몇 도인 것도 일정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자르는 지금 계속 어디서 잘리는? 계속 삼각형 모양이 일정하겠구나. 그래서 이 단면을 꿰뚫도록 무슨 축을 설정하라 그랬죠? 나 여기를 이렇게 축 설정할게요.
x축 이렇게 설정할게. 그리고 여기 중간 지점 기준으로 왼쪽 부피랑 오른쪽 부피가 어차피 어떠할까? 같으니까 한쪽만 0으로 놓고 여기 x좌표를 몇이라고 놓으면 될까? 1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여기 이 끝점 x좌표는 마이너스 1, 내가 반쪽만 구할 거니까 그 v는 한 다음에 2배요 2배. 누구의 2배냐면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단면의 정적분을 쓰면 되겠죠? 단면은 식을 써야 되네? 그럼 원의 반쪽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여기를 이렇게 y축 이렇게 놨다면 내가 중간에 한 단면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럼 이때 이 점은 x, y라고 생각해도 될까?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가 무슨 좌표랑 똑같겠네? y좌표. 여기가 몇 도인 삼각형? 그러면 몇 대 몇? 여기 몇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y제곱 한다면 어떤 변수에 대한 미분? x니까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x와의 관계식을 보면 되는데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었죠? 지금 밑면이 원이었죠? 원방 세울 수 있어요? 원방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죠? 내가 원하는 건 누구를 x에 대한 식으로? 그럼 얘만 뭐하면? 여기 y제곱은 뭐라 쓰면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x제곱 2분의 루트 밖으로 빼버리고요. dx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해서 따라하세요. 단면이 닮은 도형. 그럼 축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축이 단면을 뭐하도록 수직으로 꿰뚫도록 x축을 설정하고 우리가 단면을 정적분하면 된다. 자, 유형 15번은 이제 이동거리 관련된 게 나오네요. 근데 얘는 수투 문제네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는 따라하세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 수투에서는 어떤 점이 이렇게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수직선, 직선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근데 계정 미적분에서 다른 건 따라하세요. 평면 운동. 자, 직선 운동은 우리가 1차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1차원 운동. 왜 1차원이라고 부르냐면 얘 위치를 표현하는데 숫자 몇 개면 돼? 이게 원점이라고 해요. 이 거리가 3이었다 쳐봐. 그럼 얘 위치를 표현하는 숫자 몇 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1차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평면상에서 운동은 조금 달라요. 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2개. 그래서 x, y로 써서 몇 차원? 2차원. 얘는 지금 수직선상이니까 몇 차원 운동? 1차원 운동의 수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P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속도 VT를 줬어요. 근데 0보다 크고 출발 이후에 2파이까지 관찰했을 때 원점을 몇 번 지나냐? 수투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점을 지난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위치가 어떻다, 속도가 어떻다, 가속도가 어떻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원점을 지난다. 누가 어떻다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까? 원점을 지날 때의 특징. 위치, 속도, 가속도 중 누가 몇일까? 위치가 ST가 몇이다? 0이다. 이거 찾는 거야. 그럼 ST가 0되는 거 찾아야 되는 식을 누구밖에 몰라 지금? VT. 그러면 VT를 뭐 하면 ST가 나올까요? 적분. 그럼 적분상수가 생길 텐데 그래서 누굴 준 거고? 그럼 S0이 몇이다? 0이다 해서 적분상수 결정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교점의 개수로 하면 되겠지? 왜 수투 문제가 나오지? 그럼 유형이 직선에서 움직이는 거리네요. 직선상 1차원상에서 거리는 따라하세요. 이동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네. 근데 여기서 1차원 운동이라서 속력 구해라? 그럼 여기다 양변을 뭐만 씌워버리면 돼? 절대값만 씌워버리면 돼요. 2차원에서는 무슨 정리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식 작성해주면 되고요. 그것만 외우면 좀 편하겠지? 유형 16번. 자, 이제 여기부터 미적분이네요.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 2차원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몇 개의 수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2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야. 2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때 x좌표는 t에 대한 식으로 ft, t에 대한 식 gt 이렇게 표현이 된대. 자, 그때 그러면 이게 위치란 말이에요. s는 x, y니까 x랑 y를 식으로 줬죠. 그럼 써주면 sin t, cosine t, cosine t 마이너스 sin t. 이게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위치를 내가 지금 움직인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누구의 뭐? 속력의
정적분. 그러면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위치를 미분하면 되죠. 그럼 V는 하면 쓰면 되겠죠? 정확히는 이거긴 하잖아.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얘는요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 반복할게 좀 외워지게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그럼 이거는 속도란 말이야. 속력은 속도에 뭘 씌운 거? 1차원에서는 절대값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돼. 근데 2차원 이거 벡터에서는 절대값 V 벡터의 절대값 씌운다? 그럼 무슨 정리를 이용한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얘 x 값이 x 성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x 값이라고 합시다. x축 방향 속도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요. x축 방향 속도를 뭐하고? 야 그러면 1차 결합의 제곱이니까 1 뿔만 2sC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뭐가 나올까? 1 마이너스 2sC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플러스로 가도 상관없지? 1 플러스 2s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력이 몇으로 일정하다가 나와버리네? 그 뒤로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 방향은 변하지만 원동인가? 아무튼 그래서 움직임 거리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속력을 정적분 그럼 인테그랄 t가 몇일 때부터 0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파일 때까지 절대값 v dt 또는 vt dt 또는 벡터 v dt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루트 2 dt니까 루트 2 곱하기 뭐가 되겠네요? 파이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맞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6? 두 개로 더 남았네? 왜 두 개일까? 곡선의 길이 말고 또 더 있나? y는 ft, y는 gt. 그러니까 y는 fx로 표현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x, y의 관계를 표현을 한 거고 이때 t를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때 x좌표랑 y좌표를 둘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따라서 곡선의 길이는 이동거리로 해석하라 그랬죠? 자, 이 위치라고 생각하면 x축 방향으로 위치, y축 방향으로의 위치.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길이는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우리가 누구의 뭐라고 했죠? 속력의 정적분. 다시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그럼 속력을 구할 정적분하면 되겠죠? 속력만 구하면 돼.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데? 뭐의 절대값 씌운 거죠?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죠? 만약 1차원이면 그냥 절대값 계산하면 되고 벡터의 경우에는 2차원은 벡터라서 절대값 씌우면 그게 무슨 정리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속력을 알려면 일단 누구를 먼저 구해야겠네? 속도를 구해야겠죠? 속도를 구하려면 누구를 뭐하면? 이게 위치, 좌표가 위치인 거야. 그래서 위치 S는 하면은 2의 t승 sin t x, y라서 2의 t승 코사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야만 하는 거야? 미분해서 누구로 바꿔야 돼? v는 하면은 야이씨 이거 미분하면 2의 t승 그대로 놓고 원래 거랑 미분한 거 쓰면 돼요. 콤마 이거는 그러면 2의 t승 한 다음에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되고요. 그럼 속도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누구 구할 차례야? 속력 구할 차례죠? 무슨 정리로? 이거 제곱하면 2의 t승, 2의 t제곱, 2의 t제곱은 똑같죠? 2의 2t승 그대로니까 공통에서 묶어버리고 괜찮아요. 보통 간단하게 나오게 돼 있어. 안 그러면 문제가 이거 대부분 못 풀어요.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1 플러스 2sc. 이거 제곱하면 어차피 s-c를 생각해도 상관이 없잖아. 1 마이너스 더하면 뭐만 남을까? 되겠죠? 는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로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면 절대값으로 바뀐다. 그럼 이건 절대값 2의 t승이랑 똑같은데 2의 t승이 항상 무슨 수라서? 양수라서 이게 루트 2 곱하기 2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답으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우리는 속력을 구하는 거야. 왜 구해? 속력 왜 구했어, 레아나? 적분에서 점을 구하려고 뭐 길이 길이 또는 무슨 거리?
이동을 내리고 훌륭해요. 이거 정적분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건 내가 안 할게요. 보통 이게 속력 구할 때 식이 좀 복잡하고요. 자, 유형 이 상란이도 있으면 하나 풀어주고 싶은데 없네. 자, 마지막 yfx의 길이 상하고 끝낼까요? 아니 너네가 해볼래 상은? 극산의 길이가 하고 나오네. 얘들 미쳤나? 자 봅시다. 이거 하고 그럼 마무리합시다. 자 x좌표가 0부터 a까지. 자 y 따라하세요. y는 fx. fx 이거는 우리가 s를 원래 x, y로 쓴다 그랬지. 그래 x를 ft, y를 gt로 쓴다 그랬지. y는 fx는 이것만 딱 외우면 똑같았던 거랑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따라서 x를 t로. 그럼 x 대신에 x좌표에 뭐라고 써버리고 t. y 대신 그러면 fx인데 x랑 t랑 어떻다 그랬어? 그럼 f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럼 v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누구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럼 속력을 구해야 돼서 절대값 v는 하고 쓰면은 무슨 정리로? 루트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f't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만 그러면 정적분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구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이게 fx니까 이걸 f 내가 문자는 t로 바꿔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겠죠? 쉽지 않싸고 이거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ft는 3분의 1 한 다음에 t제곱 플러스 2에 이게 1승 2분의 1승 곱했으니까 2분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피타고라스 좀 쓰래. 아 미분하는 거야. 다행이다. f't는 그러면 이거 앞으로 나오면 몇 분의 몇? 2분의 1 만남고 t제곱 플러스 2의 속력은 하면 기분 너무 좋죠? 그럼 얘는 t 3승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큰일 날 뻔.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얘는 t하고 t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1승 그럼 루트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지금 내가 그럼 얘를 이제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f't의 바로 V 절대값 V 나왔을게요. 루트 1 플러스 f't의 전체 제곱이니까 루트 한 다음에 1 플러스 한 다음에 얘를 뭐 해주면? 그럼 얘는 뭐가 되고? 그죠? 얘는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될까 이게? 완전적으로 묶기 4차인데 t 4제곱 플러스 된다. 2t제곱 플러스 1의 루트니까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죠? 애 전체의 제곱의 루트니까 차지는 절대값이 있어야 돼. 근데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떨 테니까? 커요. 왜냐? 써볼까? 자, t제곱은 항상 몇 이상? 0 이상. 1 더했으면 요 안쪽 t제곱 플러스 1은 몇 이상? 1 이상인 걸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어서 그냥 제곱이 없어야지. 루트랑 만나서 제곱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나오겠네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구한 거야 얘들아? 뭐는 하고 계속 이었었죠 내가? FT는 구한 거야 이거? 뭐는 속력은 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속력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였으니까 속력의 정적분. 그게 어떤 의미인데? 따라서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일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원래 x, y를 ft, gt로 놓고 이동거리 구하는 거였죠? 곡선의 길이는 x를 ft가 아니라 뭐라 놓고? t, y를 gt가 아니라 뭐라 놓으면? ft 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야. 이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합시다. 숙제는 반복 수학 남은 거 뒤에 조금 남았죠? 부피? 하이네스 뒤에 부분 조금 남았죠? 그리고 셀, 이 단어 다 풀어주세요. 거기까지 풀어보세요.